안녕하세요, 문가생 개발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갑자기 바쁜 일이 많아져가지고 좀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데도 계속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바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사 다닌 지 2년차, 그러니까 작년에 번아웃이 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18년도 1월에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 입사하기 전에 3주 동안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3주 동안 런던, 파리, 하이델베르크,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이렇게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는 당일치기 버스 여행으로 화산재로 덮인 도시인 폼페이로 가게 되었는데 로마에서 아침 5시에 관광버스로 폼페이에 다녀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랑 동갑인 대구에 사는 여자 사람 친구랑 옆자리에 앉게 되어서 가는 길과 오는 길에 좀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2년 만에 마치고 일을 시작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는 5년 동안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격리직으로 일을 하고 퇴사한 다음에 휴식차에 유럽으로 여행 온 거였습니다. 저는 한 달 뒤에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친구는 5년 동안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쉬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 반대였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사회생활 선배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는 저한테 해주실 조언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회사에 갔을 때 자기 자신을 잘 챙기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는 전 회사에 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을 3명이나 봤다는 거예요. 20대 후반 1명, 30대 초반 2명. 그래서 제가 에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람이 죽어요 이러니까 샤워하다가 심장 멈춰서 죽고 백혈병 걸려서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과로에 스트레스까지 쌓이면 건강하다가도 죽을 수 있다고 저한테 회사에 가서도 제 몸 잘 챙기라는 말을 해줬었습니다. 저는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말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는데 그때 재수학원 다니다가 끊고 6개월 정도는 독학재수를 했거든요. 독학재수를 할 때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면서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도 별로 힘들진 않았어가지고 에이, 회사 가서 힘들어봤자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는 것만큼 힘들겠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연수를 받고 6개월 정도 경력직 채용 TF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컴퓨터 비전 관련된 일을 하는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공지능에서 눈 부분을 개발하는 일을 맡은 부서였는데 그 당시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율 출퇴근제이긴 했는데 저는 부서에 가자마자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4개월 동안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부서원들 중에서 근무 시간으로 탑5 안에 들어서 인사팀한테 경고 메일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 당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어서 제가 주 52시간 넘게 근무를 하면 회사가 정부한테 혼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무튼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작년 3, 4월에는 정부에서 인공지능 국비 지원 교육을 열어서 자연어 처리를 배우는 인공지능 고급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은 평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 동안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2달 내내 월화수목금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듣는 수업인데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그냥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바로 공덕역으로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러 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4월 달에는 사내에서 하는 교육도 듣게 되어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봉천역에서 용인인재개발원에 가서 사내 교육을 듣고 다시 공덕역으로 가서 인공지능 수업을 듣고 그리고 12시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잠을 못 자니까 몸이 진짜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성가대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4월 달에 있는 부활절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낫고 일주일 뒤에 또 독감에 걸렸었는데 주의자님한테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오늘 주일 찬양에서는 단에 못 살 것 같다고 하니까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자기 몸 챙기는 것도 자기 실력이다 라고 하셔서 성가대 팀장 그냥 바로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성가대 팀장을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이딴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무튼 그래도 부활절 칸타타를 3개월 넘게 준비하고 있던 거니까 이거는 끝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이 다 겹치다 보니까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앞에 말씀드렸듯이 독감을 2번 연속 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왼쪽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왼쪽 귀에서 이상한 좀 높은 귀뚜라미 소리 같은 게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귀를 막아봤는데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지금 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건가? 싶어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밖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이명이라는 병이더라고요.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병. 이게 평소에 밖에서 생활할 때는 잘 들리지 않는데 밤에 잘 때는 조용해서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새벽에 이명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잠을 깨는데 잠을 깨는 게 3주 정도 반복됐던 것 같아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었는데 2주째 새벽에 계속 같은 시간대에 잠을 깨니까 내가 귀신 들린 건가? 싶더라고요. 잠을 깨면 최대한 다시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잠을 잘 못 자니까 낮에 우울감이 들더라고요. 뭔가 왜 사나 싶고 앞으로 제 앞날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모든 게 비관적으로 보이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재밌지가 않았어요. 이명은 점점 더 심해지고 밤에 잠은 더 못 자고 그럴수록 낮의 우울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명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서울에서 이명으로 유명한 이비인후과들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를 봤는데 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명으로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환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한 달치 환이 4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산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내 몸 건강인데 45만 원이 아까워서 그냥 나와버린 게 뭔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몸을 안 챙기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에 유럽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해줬던 말이 자기 몸을 잘 챙기라는 거였는데 그 조언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의원에 다시 들어가서 환도 그냥 사기로 하고 2달 동안 매주 2번씩 침 치료랑 도수 치료도 받기로 했습니다. 한의원에 매주 2일씩 다녔는데 한의사분이 일단 제 정신 상태부터 안정시키려고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 4월에 매일 평일 저녁에 4시간 동안 듣던 인공지능 교육이 끝나고 4월 말에 부활절 칸타타도 끝나고 5월 달에는 한의원에 다니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완전한 힐링은 아니었고 토요일에는 하루에 11시간씩 강남 해커스에서 그 대학원 갈 때 필요한 시험인 GRE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은 천국이었습니다. 5월 달에 강남 해커스에서 토요일마다 GRE 수업을 듣고 6월에 GRE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갈 수 있나? 라는 불확실성이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몸 상태도 더 나아졌습니다. 밤에 잠도 예전에 비해선 더 잘 잤고 이명소리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점점 저한테 무감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로 미국 대학원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겪은 일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는 번아웃 됐던 것 같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증상인데 제가 작년 4월달에 겪은 일들이 딱 번아웃 증후군이더라고요. 15년째 맨몸 운동을 하고 있어서 건강한 저한테 번아웃 증후군 안 올 줄 알았는데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번아웃이 온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잠을 잘 못 잔 거, 두 번째 운동을 못한 거였습니다. 4월달엔 운동을 잘 못했었거든요. 제 일상 루틴이 아예 깨진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자는 생활을 해왔고 일주일에 3일씩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4월에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안 지켜졌어요. 잠을 못 자니까 피로가 쌓이면서 우울해지고 운동을 못하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전에 15시간씩 공부하면서 독학재수할 때도 컴퓨터과학 복수 전공을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도 잠은 충분히 잤고 운동도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잠과 운동을 놓지 않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몸 잘 챙기시고 번아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잘
형성해서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